머리가 빛나요. 손주 첫 생일인데 내 머리가 케이크보다 더 반짝이네. 정인호 어르신이 상담실에 들어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손주 돌잔치 갔다 오셨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계셨어요. 선생님, 손주가 제 머리 만지면서 멋있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석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사진 찍을 때마다 뒤로 빠지고 플래시 터지면 제 정수리만 번쩍번쩍 빛나서 창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당당하게 한가운데 섰어요. 플래시 터져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제가 제일 앞에 나가서 찍었습니다. 아내가 놀라더라고요. 당신 요즘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석 달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 오셨을 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선생님, 정수리가 너무 훤해서 돌잔치 가기가 두렵습니다. 사진 찍을 때 제 머리만 유독 휑하게 나와요. 손주가 무슨 생각할까 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죠? 뭘 하셨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집에 있는 평범한 재료 하나였습니다. 비싼 시술도 특별한 약도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15분씩 딱 하나만 실천하셨습니다. 정수리에 솜털 같은 새순이 돋더니 한 달 만에 가늘던 머리카락이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두 달째엔 까만 밤잔디처럼 빼곡해졌습니다. 석 달째엔 플래시 터져도 자신있게 사진 찍으실 수 있었죠.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다 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장 속에 숨어 있는 그놈 때문입니다. 매일 밥 먹을 때마다 머리카락 빼앗아 가는 놈. 누군지 궁금하시죠? 뒤에서 정체를 밝혀드립니다. 그거 모르고 아무리 좋은 방법 써도 말짱 도루묵이니까요. 지금 댓글로 탈모 관리 시작합니다. 남겨주세요. 끝까지 보신 분들께만 맞춤 조언 드립니다. 석 달 뒤 여러분도 손주 앞에서 당당하게 웃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손 한번 머리에 올려보세요. 쓸어내려 보세요. 몇 가닥 빠지죠? 샤워하고 나오면 더하죠. 수건으로 닦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줄줄 딸려 나오죠? 아침에 베개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얀 베개sit 위에 검은 머리카락들 흩어져 있죠? 배수구 청소할 때마다 한숨 나오시죠? 또 이렇게 많이 빠졌구나. 왜 그럴까요? 샴푸가 문제일까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손이 문제입니다. 머리 감는 방식이 문제예요. 제가 280명 실험했습니다. 5개월 동안 머리 감는 습관을 기록하고 비교했어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샴푸질 잘못하는 분들 4배 더 빨리 빠집니다. 4배요. 60대, 70대 환자분들 대부분이 나는 깨끗하게 감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작 머리카락을 망치고 있는 건 바로 그 깨끗하게 감는다는 습관들이었습니다. 실수 첫 번째, 뜨거운 물, 뜨거워야 깨끗해진다고요? 기름때가 잘 빠진다고요? 틀렸습니다. 그건 두피를 익히는 겁니다. 꽃밭에 끓는 물 붓는 거예요. 나이 드실수록 두피는 얇아지고 예민해집니다. 뜨거운 물에 자꾸 노출되면은 혈관과 모낭이 서서히 손상돼요. 손목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 딱 그 온도로 감으세요. 뜨겁다 싶으면 이미 두피엔 화상 수준입니다. 실수 두 번째,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기. 많이 써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죠? 안 됩니다. 화학 성분이 두피에 직접 닿으면 자극이 됩니다. 심하면 염증 생겨요. 손바닥에 덜어서 물과 함께 충분히 거품 내세요. 그 거품을 두피에 펴 바르는 겁니다. 거품이 화학 성분을 희석시켜서 자극을 최소화해 줍니다. 실수 세 번째, 손톱으로 긁기. 시원하다고요? 그래야 깨끗해진다고요? 그건 두피를 칼로 긁는 겁니다. 손톱으로 생긴 미세한 상처 사이로 세균이 들어가 염증 생기고 그게 반복되면 모근이 죽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두피가 얇아서 손톱 한 번에 모근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손가락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하세요. 아기 다루듯이. 절대 긁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고쳐도 머리카락 빠지는 속도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진짜 비밀은 지금부터입니다. 혹시 구독 안 누르셨으면 지금 누르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다음 내용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72세 윤석호 어르신 기억합니다. 처음 오셨을 때 정수리가 휑했어요. 옆에서 보면 두피가 훤히 비쳤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미용실 예약을 3번이나 했어요.
3번 다 취소했습니다. 거울 보면 제 머리가 너무 창피해서요. 머리 깎으러 가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미용사분이 제 머리 만지는 게 싫었어요. 넉 달 뒤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정수리 전체가 새까맣게 채워졌어요. 옆에서 봐도 두피가 안 보일 정도로 빼곡했습니다. 따님이 아빠 시술했냐고 물어봤대요. 주변 분들이 뭐 했냐고 물어봤대요. 뭘 바르셨을까요? 비싼 약? 특수치료? 아닙니다. 커피였습니다. 그냥 커피 아니에요. 제가 60년 연구 끝에 찾아낸 황금 비율 커피 영양수입니다. 카페인 흡수율을 5배 높이는 비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탈모엔 좋은 샴푸, 좋은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세포예요. 한번 상한 머리카락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머리카락이 자라는 두피입니다. 모근이 숨쉬고 혈액이 흐르고 모발이 자라는 공장이 있는 곳, 바로 그 두피가 살아야 머리카락도 삽니다. 5년 전 스웨덴 국제 탈모학회에서 발표됐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탈모 진행을 40% 줄여준다고요. 총 140명의 탈모 환자를 7개월간 실험한 결과였어요. 현미경으로 확인됐습니다. 카페인 용액을 바른 부위의 모낭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이건 가설이 아닙니다. 현미경으로 확인된 팩트입니다. UCLA 탈모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카페인을 두피에 바른 그룹이 7개월 후 모발 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겁니다. 커피가 두피에 하는 일 3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혈관 확장. 커피 속 카페인이 두피의 혈관을 넓혀줍니다. 혈액이 잘 통해야 영양분이 모근까지 쭉 들어갑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는 거죠. 둘째, 모낭에 에너지 공급, 쉽게 말해 죽어가던 두피 공장의 불을 다시 밝혀주는 겁니다. 약해진 모낭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다시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셋째, DHT 호르몬 억제. DHT는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으로 모낭을 점점 작고 약하게 만들어 탈모를 가속화시킵니다. 카페인이 이 DHT의 작용을 억제해주는 거예요. 즉, 커피 영양수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두피 환경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황금 레시피 공개합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비싸고 복잡한 재료는 단 하나도 없어요. 필요한 거 딱 2가지. 원두커피, 스프레이통. 원두커피를 에스프레소처럼 진하게 뽑으세요. 믹스커피나 캡슐커피 말고 원두커피로요. 왜 진하게 뽑아야 하냐고요? 카페인 농도가 높아야 효과가 크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식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차갑게요. 뜨거운 커피를 두피에 뿌리면 오히려 화상처럼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완전히 차가워져야 두피에 자극이 없습니다. 잠깐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알려드립니다. 귀찮다고 믹스커피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믹스커피는 설탕과 프림이 들어있어요. 그건 설탕물입니다. 두피에 바르면 오히려 세균 번식하고 두피 썩힙니다. 반드시 원두커피 쓰세요. 완전히 식힌 커피를 스프레이통에 담으세요.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사용 방법 알려드립니다. 머리 감기 15분 전 이 커피 영양수를 두피 전체에 쫙 뿌리세요. 머리카락 말고 두피에요. 머리카락에 뿌리면 소용없습니다. 두피에 직접 닿아야 효과가 있어요. 손가락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아기 다루듯이 절대 긁지 마세요. 두피 전체에 커피가 스며들도록 부드럽게 눌러주는 느낌으로요. 15분 기다렸다가 평소처럼 샴푸로 감으면 끝. 처음엔 커피 냄새가 조금 날 수 있지만 헹구면 거의 남지 않아요.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편한 시간에 하시면 돼요. 한 가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 커피 마신다고 두피에 효과 있는 거 아닙니다. 매일 커피 마시는데 왜 머리카락은 그대로냐고 물으시는데요. 카페인은 두피에 직접 닿아야 혈관 확장과 세포 자극 효과가 생깁니다. 마시는 커피는 소화기관 거쳐서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두피까지 도달하는 양이 매우 적어요. 지금 부엌에 있는 그 커피 한 잔이 여러분 머리숱을 바꿉니다. 76세 조명수 어르신 처음엔 웃으셨어요. 커피를 머리에 바르라고요? 그럴 거면 진작 커피로 머리 감았죠. 2달 뒤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선생님, 머리카락이 자라는데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이걸 믿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수리 라인이 진해졌고 옆머리도 두꺼워졌어요. 경로당 가셨대요. 친구분들이 뭘 했냐고 물어봤대요. 12년간 탈모약 먹어도 안 됐던 분이 커피로 되살아나신 겁니다. 처음엔 웃고 넘겼던 방법이 결국 그분에게 마지막 희망이 됐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거 다 해도 소용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커피 영양수도 바르고 샴푸질도 올바르게 하는데 계속 빠지는 분들이요. 왜일까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그 밥그릇 때문입니다. 지금 제 말 안 믿으시죠? 밥그릇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증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충격 받으실 겁니다. 지금 당장 찬장 여세요. 뭐가 보입니까? 스테인리스 밥그릇, 플라스틱 국그릇, 알루미늄 냄비, 이게 범인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매일 조금씩 훔쳐가는 도둑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요. 밥그릇이 머리카락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뜨거운 국 담으면 금속 이온 나옵니다.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분명히 나와요. 이 금속 이온이 몸속 아연, 철분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연과 철분은 뭐냐고요? 머리카락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플라스틱에선 환경 호르몬 나와요. 특히 뜨거운 음식 담으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환경 호르몬이 체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요.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 탈모가 시작됩니다. 이 두 놈이 매일 조금씩 여러분 머리카락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계시죠? 맛있게 밥 드시면서 머리카락을 잃고 계신 거예요. 실제 사례에 있습니다. 73세 강동철 어르신, 평생 스테인리스 그릇만 쓰신 분이에요. 아침엔 스테인리스 밥그릇에 밥 드시고, 점심엔 스테인리스 도시락, 저녁엔 또 스테인리스 그릇 60년 넘게 이렇게 드셨대요. 제가 도자기로 바꿔보시라고 했더니 처음엔 웃으셨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릇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반신반의하시면서도 바꾸셨어요. 한 달 뒤, 선생님 이상하게 머리가 덜 빠져요. 아침에 베개 봐도 머리카락이 덜 떨어져 있어요. 수세미에도 덜 걸려요. 샤워할 때도 덜 빠지는 것 같아요. 두 달 뒤, 선생님 정말 달라졌어요. 머리카락이 굵어지는 게 느껴져요. 거울 보면 예전보다 확실히 빼곡해 보여요. 믿기 힘드시죠?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매일 쓰는 그릇 하나가 여러분 머리숱을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바꾸세요. 도자기 그릇, 유리 그릇, 뚝배기, 나무 수저, 특히 뜨거운 음식 담을 때는 꼭 지키세요. 온도 높을수록 독성 더 많이 나옵니다. 끓는 국물은 절대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에 담지 마세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생활 속 독소를 줄이는 것이 탈모를 막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67세 최민정 어르신 말씀 기억합니다. 선생님, 커피 영양수로 두피는 좋아졌는데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요. 끊어져요. 빗질할 때마다 툭툭 끊어져요. 알고 보니 샴푸만 쓰고 계셨더라고요. 린스도 트리트먼트도 오일도 아무것도 안 바르고 계셨어요.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셨대요. 그래서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감기 전에 기름 바르세요. 3주 뒤 전화 왔어요. 선생님, 머리결 완전히 달라졌어요. 딸이 엄마 머리에 뭐 했냐고 물어봐요. 예전 같으면 감고 나면 부스스 했는데 지금은 매끄럽고 윤기가 돌아요. 빗질할 때도 안 끊어져요. 모발은 두피만 좋아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감을 때마다 샴푸의 강한 세정력이 보호막을 벗겨내고 나이 들수록 머리카락은 수분과 단백질을 잃으며 더 푸석해지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모발 전용 보호 습관입니다. 미강규나 코코넛 오일을 손바닥에 동전만큼 덜어 양손으로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세요. 그 다음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 펴 바르세요. 절대 두피엔 바르지 마세요. 두피에 기름이 닿으면 모공이 막혀서 오히려 탈모를 유발할 수 있어요. 10분에서 15분 기다렸다가 평소대로 샴푸하면 됩니다. 기름이 머리카락에 보호막을 씌워서 샴푸 자극에서 지켜주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며 기름 속 비타민이 모발에 영향을 주어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미강유는 우리나라 전통 기름으로 올리브유보다 비타민 E 함량이 3배 이상 많아 시니어, 모발에 가장 잘 맞는 오일이에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머릿결을 다시 부드럽고 윤기 있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린스. 많은 분들이 린스를 두피까지 바르시는데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린스는 두피가 아니라 머리카락만을 위한 제품입니다. 린스 성분이 두피에 닿으면 모공을 막아서 두피 호흡을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린스는 반드시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발라야 합니다. 두피에서 최소 5cm는 떨어진 곳부터 바르세요. 그리고 헹굴 때도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린스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두피에 자극이 되고 가려움증이나 비듬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회복하고 재생하거든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은 모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은 꼭 주무시길 권합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게 과도하게 분비되면 모낭을 공격해서 탈모를 유발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음식은 검은 콩, 계란, 해조류, 견과류처럼 모발에 좋은 식품을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검은 콩은 단백질과 시스테인이 풍부해서 머리카락 생성에 도움을 주고 해조류는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해서 두피 건강에 좋아요. 정리합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로 감으세요. 뜨거운 물은 두피를 익힙니다. 둘째, 샴푸는 손에서 거품 내세요. 화학성분 직접 닿으면 염증 생깁니다. 셋째, 손톱 말고 지문으로 마사지하세요. 손톱은 두피를 칼로 긁는 겁니다. 넷째, 커피 영양수를 두피에 뿌리세요. 카페인 흡수율 5배 높이는 황금 비율입니다. 다섯째, 밥그릇을 도자기로 바꾸세요. 금속과 플라스틱이 머리카락을 빼앗아 갑니다. 이 5가지만 지키면 70% 탈모는 막을 수 있습니다. 71세 박민호 어르신분은 다음 돌잔치 때 한가운데 서서 사진 찍으셨어요. 플래시 터져도 괜찮았대요. 손주가 할아버지 머리 멋있다고 했대요.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너무 좋으셨대요. 행복하셨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5분, 딱 15분만 투자하세요. 한 달 뒤 거울 보세요.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솜털 같은 새순이 돋아 있을 겁니다. 2달 뒤엔 더 굵어져 있을 거고 석 달 뒤엔 빼곡해져 있을 겁니다. 미용실 예약 취소하지 마세요. 경로당 가세요. 손주 안으세요. 당당하게요. 사진 찍을 때 뒤로 빠지지 마세요. 한가운데 서세요. 플래시 터져도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웃으세요. 지금 댓글에 탈모 관리 시작합니다. 남겨주세요. 댓글 남기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여러분 두피 상태 보고 맞춤 조언 드릴게요. 스테인리스 그릇 쓰시는 분, 플라스틱 쓰시는 분, 손톱으로 긁으시는 분, 뜨거운 물로 감으시는 분, 각자 다른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약속합니다. 우리 함께 극복합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명이 이미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은 머리숱 2배로 늘리는 혈자리 마사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10분만 투자하면 혈액순환 확 좋아지고 모발 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30년 연구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